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5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56일차고요. 어, 10단계, 10단계로 본 ABC. 그래서 다섯 번째요. 네, 끌림. 네, 207페이지예요. 네, 홍보보다는 끌림에 의지하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끌림, 어떤 끌림에 의해서 딸려올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라. 그래서 홍보에는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마케팅, 광고, 구입 권유가 함께하며 이는 아주 외부 지향적이고 시간과 돈,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유념하라. 반면에 끌림에는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 돈이 들지 않는다. 끌림과 홍보. 우리는 지금 많이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홍보가 완전히 홍보를 한다면, 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들고, 끌림에다가 주의를 집중을 하면 돈이 들지 않는다. 시간이나 에너지, 돈에, 노력,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럼 끌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력으로부터 나온다. 위력이 반대 위력과 맞닥뜨린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위력은 반대 위력과 부딪힌다. 위력이 그래서 이게 우주의 법칙인데 이제 홍보하는 것은 설득. 그래서 설득은 구매 저항과 막, 맞닥뜨린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 홍보하는 거랑 홍보와 설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득한다는 것은 구매에 대한 저항과 맞닥뜨린다. 구매하고 싶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나는 너무 잘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반응이 안 좋아. 그거는 나의 그 설득력, 설득하려고 한 거, 뭔가 홍보하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저항감이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예전에 그런 것도 경험을 했고요. 완전 푹 빠져가지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오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 끌려옴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끌려올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에 많은 돈을 쓸수록 당신은 그 시장 가격을 더 많이 올려야만 할 것이다. 홍보에 돈을 많이 쓰면은 돈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격을 더 추가로 해서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결국 가격 저항 상한선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상품과 경쟁자의 상품 사이에 가격 격차가 좁아질 것이다. 아무런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을 끌어당기고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시간이나 에너지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을 끌어당기고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당신의 평판이다. 나의 평판. 사람들이 나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거예요. 그래서 평판이다. 그래서 평판은 당신이 어떤 마케팅 기법을 고용하여 제작한 가짜 이미지가 아니라 가짜 이미지를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포장해 놓은 가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이 노력한 실제 진정성, 그냥 실제 노력해서 나의 진실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랑 포장을 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좀 다르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진정성. 그 진정성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밝게 빛나고 모든 이들에게 자명하다. 어떤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 자체는 우리 안에서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즉각 응대하는 신뢰할 만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들여 만든 믿을 만하고 독특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오랜 시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평판은 긍정적 에너지 ABC의 효과이다. 긍정적인 에너지 내면에 있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의 평판이다. 그래서 어, 즉각 응대하는 신뢰도 여기에 진정성을 나타내는 거죠.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는 거. 즉각 응대하는, 즉각 응대해주는 신뢰. 신뢰할 만한 고객 서비스의 제공에서 공들여서 만든 믿을 만하고 독특한 상품. 이 모든 것들이 서비스가 내면에서의 진정성, ABC, 내면에서 증명성이 그 ABC가 증명이 되었다. 그들의 평판은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 관료 조직과 같이 약 200 정도로 측정되는 반면 200, 이러한 회사들은 300대로 측정되는데 의식 수준이 있어요. 200이 아니라 300대로 측정되는데 이는 그들이 단지 가능성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인간 감정에 공감한다는 것을 보며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 기능성에다가 어떤 기능성보다는 기능성에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간 감정에 공감하는 것을 감정에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공감하는 것을 보여준다. 감정에 공감해야 되는데 공감하는 척과 진심으로 공감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공감하는 척을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공감하는 척을 하잖아요. 내 문제를 자꾸 해결해야 돼요. 내 신념을 해결하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엄마가 버릴까 봐 오해했던 거, 엄마가 동생을 찾 동생을 낳았을 때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는데 버렸다고 착각을 하고 뭔가 배신감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 무의식에서 있는 감춰놨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진짜 진정성이 나가요. 진정성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신념, 의미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는 ABC, 마음에 품고 있는 내 내면의 ABC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자석이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그렇죠. 나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무의식에서 끌개장에서 계속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끌어당긴. 그래서 제가 온라인을 본격적으로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짜 이거는 이 끌개장에 의해서 끌려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끌려온다. 비슷한 사람들이 끌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파워가 자석이다. 내면의 무의식에서 있는 것들이 자석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당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낸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찾아낸다는 거야. 온라인은 특히 에너지가 따다다다다닥 같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딱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이 당신이 있는 곳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번 주 특별 품목이 무엇인지,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막 안 알리려고 하면 저절로 찾아오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거는 하고, 나의 진정성은 갖고, 진정성은 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자꾸 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찾아서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겉에서 일어나는 거랑 내 무의식에서 반응하는 거랑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봐야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광고. 비즈니스에서는
한 사람의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광고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광고를 많이 했는데 믿었더라면 지금은 안 믿죠? 쟤는 원래 예쁘니까 쟤는 광고비 주고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광고 효과는 한 사람의 고객의 만족도. 그렇죠? 한 사람에게 그래서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게 한 사람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렇죠? 파급 효과가 있어요. 한 사람의 파급 효과가. 그래서 최고의 광고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오, 그래? 나도 알아. 그러고서 계속 그걸 무시한다. 오, 그래? 나도 알아 하면서 그걸 또 무시해요. 그러나 진짜 최고의 광고는 만족한 고객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름길로 가고픈 유혹이 있을 때 지름길로 가고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로 가고 싶어요. 공부도 지름길로 가서 뿅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고 한순간에 자고 딱 일어나니까 의식이 상승이 돼가 붕붕 떠 있었으면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사업도 뭐가 따다다다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막 짠 하고 그냥 응, 최고 직급이 짠 됐으면 좋겠고 돈이 우르르 하늘에서 쏟아졌으면 좋겠고 미웠던 신랑이 하루아침에 딱 좋아 편안해 보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름길로 가고픈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사업을 망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망칠 망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게 좋다. 신은요, 우주는요, 공평하다 하셨어요. 우주는 공평하다. 우주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다. 그래서 갑자기 되는 거는 없다. 그동안에 많이 쌓아놓은 거 선생님은 갑자기 좋아지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지금 드러난 거는 갑자기 2, 4분 만에 좋아진 것 같지만 전 업에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2, 3분 만에 좋아진 것만 들었지만 뭐 그 전에 수없이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도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는 뭐 지금 많이 했고 안 했고 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공부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느냐, 내적인, 영적인 공부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이도 상관없는 거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주에서는 이게 쟤는 왜 빨리 되지? 쟤는 뭐 하지? 그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막 안간 힘을 쓰고 노력한 것보다 어쨌든 뭔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마중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물이 그냥 나올 때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안 붓고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갑자기는 없어요. 우주에서는 다 공평하다. 우주는 공평하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지름길로 질러간 사소해 보이어서 겉보기에는 질러간 것 같이 보이지만 어제의 도넛 사례를 잘 생각해 보라. 하루를 마감하는데도 아직 10여 개의 도넛이 남았다. 다음날 당신은 그것을 오늘의 도넛이라고 되어 있는 유리장에 넣는다. 그러는 대신 가격 할인 표시를 붙이고 어제의 도넛이라고 했다면 그 도넛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모두 팔렸을 것이고 당신은 사업의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솔직하게 어제의 도넛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이다. 요새는 빵가게 가면은 어제 거, 50% 할인,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던데. 그쵸? 그래서 또 뭐 그것도 괜찮다고 또 드시는 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고. 근데 50%의 어떤 그 만족감 때문에 뭐 몇 프로 할인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별 불만이 없는데 어제 거를 오늘 거인 것처럼 하면 대번에 알죠. 그러니까 그 얕은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된다. 그 마들렌인가요? 빵집? 거기 가면 빵을 얼마나 크게 쓸어주는지 맛보라고 크게 쓸어줘요. 저녁 때쯤 한번 들어갔었는데 빵을 막 한꺼번에 막 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어디다 갖다 주는가 봐요. 안 쓰더라고요. 저녁에 다 갖다가 막 폐기 처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돼지들이 빵을 먹어도 되나? 그 동물들 있는 데다가 돼지나 뭐 이런 데다가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빵이 비싸기도 한데 다 잘라서 많이 시식도 굉장히 크게 많이도 하고 미안해서 사가죠. 받아 먹다 보면. 네, 그냥 사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없애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팔지라면 새롭게 이제 갖다 놓고 넣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만이 없게 해야 한다. 불만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그것들을 진열장에 놓고 오늘의 도넛으로 판매한다면 당신은 몇천 원을 더 벌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객이 가족에게 모르겠어. 이 도넛 뭔가 좀 이상해. 실망스러워. 평소, 평소 같지가 않아. 라고 불평할 때 한 가족 전체에게 당신의 평판을 망쳐버릴 것이다. 그 가족에게는 친구들이나 다른 친척들도 있다. 한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파장이 예전에는 적어도 200명, 250명은 적어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던 입소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게 불평을 하는 것도 파급,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평판을 해치는 지름길로는 절대 가지 마라. 나의 평판을 안 좋게 하는 거, 나의 이득으로 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의 평판을 안 좋게 하는 것이 뭔지 그건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그저 당신의 고객들이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안다고 추정한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그게 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냥 안다.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구의 위력에서 비롯된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당신을 해칠 것이다. 당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해치는 것은 해치지 않을 것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또 뭐요?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나를 해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걸 알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틀림없이 무의식적으로는 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이다. 틀림없이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는 이것은 진실이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데 내 양심에 내가 걸린다라는 거죠. 내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알고 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끌림은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끌림이에요. 나의 끌림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음을 관통해서 해결하신 분은 뭔가 끌림이 더 강하죠. 그 끌림이 더 강한 거예요. 그냥 한 번을 쳐다봐도 그 에너지에서 끌림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막을 치고 보면 그 에너지를 그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보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들었어. 알아. 근데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신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내 생각을 바로잡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부산에 수업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몇 번 안 나왔어요. 화수하는 거기서 갑자기 어제 생각해 보니까 야, 하루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이제 수업이 있잖아요. 야, 화요일 날 수업이 일주일이 하루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 시간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시간 활용을 좀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컨택하는데 또 시간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끌림이 가장 중요하다. 끌림, 진정성 있게 하는 거. 저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것보다 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6단계가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진정성, 신뢰성 이런 것이 끌림이다. 근데 내가 진정성 있게 하는 줄 알죠. 근데 그 수준에서 진정성 있게 하는 거야. 내 믿음 안에서. 믿음 수준 안에서만 진정성 있게 하는 거지, 이 마음을 계속, 이 내 마음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파헤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라. 신뢰도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기댈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기댈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 문을 일찍 닫는 등 영업시간을 바꾸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도 많은 고객을 잃을 수가 있다. 고객들은 편리함과 자신들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의식 지도상은 온전성 있는 어떤 수준에서 비롯될 때, 온전성 있게 어떤 수준에서 비롯될 때, 당신은 당신 이들이 행복에 관심을 가진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나의 행복,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행복,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어,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발성, 측정치가 310이에요. 자발성의 수준에서 당신의 의도는 각각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믿을 수 있고 친근해진다. 믿을 수 있고 친근해진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경험을 가능한 멋지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그들이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입장이 되나요? 잘 안 되죠. 내 입장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공부하면서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기는 하는데 아직도 이해를 하려면 끊임없이 350의 수용, 받아들임,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더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걸리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내 것을 끊임없이 청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그들 입장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보면. 아, 어떨 때는 돼요. 어떨 때는 되고 많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많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저러지? 아, 그런가?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되려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려면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들의 경험을 가능한 멋지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소하지만 진절이 나는 온갖 것들이 있어요. 사소하지만 진절이 나는 것들.
작동하지 않는 자동 응답기나 무례한 직원, 점원이 한 명만 있는 계산대에 길게 늘어선 줄, 식당의 더러운 카펫, 점심 식사하러 나감 표시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물어봐라.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내 사업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오직 주중에만 문을 열면서 오후 5시에 닫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망한다. 주중에만 여는데 또 오후 5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원을 자리 잡으려고 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충고할 때 나는 항상 말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요금으로 시작하고 저녁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세요. 편리함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 그 답은 대단히 가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편리하게 주려면 내 문제는 자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끌림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성공하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부산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업 들으실 분들 많이 들으시고요. 내일 6시에도 또 예, 만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